에서의 설득 전략 중 하나인 어디가 있어? 위협 소구는 위협 소구 설득 전략. 설득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지 않는 애 하게 만들고 하는 애 하지 않게 만들고 그게 설득이지.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공포란 외부 혹은 내부의 사건에 의해 야기되는 걱정, 불확실성, 불안전, 인지된 위험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방지 광고를 위한 공익광고 영상에서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너 죽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말 잘 듣는다. 그러나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를 사용할 경우 너무 강력하면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서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돼서 설득의 효과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위협 소구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 공포심의 정도를 조절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위협 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제니스와 페시바흐의 고전적 실험인데 옛날 실험이래.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의 역효과를 보여준다. 세다고 좋은 건 아니다. 제니스와 페시바흐는 치아 위생과 관련된 강력한 위협, 중간 위협, 최소한의 위협으로 구성된 세 가지 수준의 위협 소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치아 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되는데 세상에 최소한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가장 효과가 없었다. 너 치아 관리 안 하면은 뇌가 썩어. 이러나? 이빨 다 뽑아야 돼. 이것은 위협 소구의 수준이 너무 강하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감소시킨다라는 증거였다. 어쨌든 결론이죠. 이 두 사람의 조사의 결론. 그러나 이후 진행된 위협 소구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 금연에 관해 위협 수준을 달리 수행했더니 그 결과는 세상에 강한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킨다. 제니스와 페시바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제 정리죠. 그것은 뭐라고? 위협 소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공포감을 많이 주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 전달 방식이 중요한 거라고. 치아 위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은 수용자에게 충치 예방의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공포감의 세기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다시 제니스 씨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곡선 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위협 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의 관계는 여기 곡선이잖아요. 곡선.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요만큼. 중간 정도의 위협은 여기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라는 것이다. 겁을 줄 때 적당히 줘야 된다고.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로저스 씨 방어 동기 이론은
설득을 하는데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아저씨의 연구의 목적은 뭐예요? 위협의 역할. 로저스는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로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그러한 사건의 사건 발생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협박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유해성의 크기, 발생 가능성, 효율성 세 가지. 이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 형성된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합니다. 옆에 잠깐 또 읽어볼게요. 위협 소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유해성의 크기를 통해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해. 발생 가능에 대해서 나는 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생각해.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쟤네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믿을만한가? 라고 생각하고 방어 동기를 형성한 후 권고된 대처 방안을 채택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위협 소구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또한 권고된 행동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았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1, 2, 3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마지막 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일은 뭐예요? 요 세 줄을 앞에 그 밑에다가 몇 글자 이렇게 써서 요약해 놓은 거라고. 위협 소구와 관련되어 있을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설득의 상황에서 위협 소구가 손실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 이득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 너 이렇게 안 하면 손해봐 라고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건지 손실의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고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 이득의 차원에서는 반대로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위협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강조할지 이득을 강조할지 적절히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공익 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 앞에서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놀람이나 슬픔과 감정은 메시지 수용에 도움이 되지만 당황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은 메시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 나타내게 해야 되고 당황함이나 분노 같은 건 유발하지 않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 1, 2, 3, 4번 3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1번 제니스의 곡선 이론에 따르면 이거 그래프 아까 기억나요? 요렇게 생겼었던 그래프 수신자의 태도 변화와 위협 소구의 수준은 반비례? 아니요. 비례하다가 반비례하죠. 1번 틀린 얘기지. 이 그래프를 보고 비례 그래프다, 반비례 그래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세 번째 단락에 있었고 2번은 네 번째 단락. 로저스는 위협 소구 구성 요소에 대한 인지적 평가 과정이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위협이 안 먹힌다고 그랬잖아요. 세 개 중에 과연 그게 나한테 맞나? 라고 판단하는 게 인지적 평가 과정이었었지. 제니스와 페시바우의 고전적 실험은 두 번째 단락이죠.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효과가 가장 크다는 가설이 틀릴 수 있어. 아까 양치질 할 때 제일 약한 게 제일 잘 먹혔었잖아. 그러니까 3번 맞지. 위협 소구를 사용하여 설득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기되는 감정이 다양하여 의도한 목표가 달성할 수도 없음. 마지막 단락에 있었죠. 예를 들면 당혹감, 분노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메시지 수용에 방해된다고 했으니까. 제니스와 페시바의 고전적 실험, 레인달 나일스의 실험이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아, 뭐가 문제였었다? 권고가 지닌 설득력이 영향을 준다. 두 번째 단락에 있었죠? 맞는 얘기. 틀린 건 1번. 옆 페이지 2번. 윗글의 가, 위협 소구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나, 접종이론. 수신자가 지닌 신념이나 태도에 반하는 주장을 수신자에게 약하게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외적인 변화에 저항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약하게 노출시킴으로써 변화에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설득 과정에 미리 같은 종류의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줘서 면역을 만들면 강한 설득력을 받아도 저항하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여기 약하게 했는데요. 게다가 가 위협 소고도 무조건 강력하다고 먹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1번 탈락. 2번. 둘 다 메시지의 반복 전달. 반복 전달은 둘 다 아니지. 2번 탈락. 3번. 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신자의 신념을 강화한다. 나는 약화시킨다. 위협 소구가 수신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수신자의 태도를 변하게 만드는 거지 신념을 강화하는 거 아니죠. 탈락. 나는 괜찮아. 가. 위협 소구는 이성적, 나는 감성적 차원에서의 수행될 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럴 리가요. 오히려 가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지. 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해서 행동 변하게 하는 건데 공포심은 이성이 아니지. 답은 5번. 가는 수신자의 태도 변화에 유도한 것. 그렇지. 왜? 설득을 목적으로 했었으니까. 나는 수신자의 태도와 신념의 변화 요인에 저항력 가지는 것. 강한 설득에 받아도 저항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이 딱 좋지. 다음 페이지 3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펴봅시다. 레드는 죽음의 위협을 멀게만 느끼는 10대들에게 제시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에서 어떻게 위협 소구가 이용될 수 있을지 생각을 했습니다. 레든 씨 10대에게 어떤 위협 소구를 쓸지. 청소년을 겨냥한 매스미디어 메시지는 강력한 위협의 수준이지만 먼 미래로 죽음보다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 관계의 부정적 역할 등 즉각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너네 그렇게 행동하면 에이즈 걸려서 죽어. 보다 에이즈 걸려서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겨. 이게 더 잘 먹히더래. 힐은 에이즈 예방 광고에 나타난 위협 소구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중간 정도의 위협 소구의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최소한의 위협 소구는 유해성이나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강력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결합될 때 지나치게 위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레든에게 중요했었던 거는 뭐야? 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의 특성이 중요했었던 거야. 이 수신자들은 멀리 있는 미래보다 가까운 미래가 중요한 애들이었다. 힐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러한 위협 소구의 강도에 대한 연구였었던 거지. 1번, 레든과 힐은 이익의 차원에서 위협 소구의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나쁘지 않지. 이렇게 예방을 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으면 너네 병 걸릴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득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번 틀렸다고 할 거예요. 힐의 위협소구 연구 결과는 제니스 곡선 이론이랑 딱 맞아 떨어지네. 중간이 잘 먹혀요. 로저스는 힐의 연구에서 최소한의 위협 소구는 그 구성 요소가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그렇지. 로저스 인지적 평가 과정 방어 동기를 유발하지 않는다. 인지적 평가에서 실패했다. 레든의 연구를 통해 위협 소구의 효과를 위해서는 제니스가 주장한 위협 소구의 수준 이외에 아이쿠야 답 나왔네. 수신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4번 괜찮죠. 5번 제니스는 레든의 연구에서 죽음이라는 강력한 위협보다 정신장애, 피부 발진 등 강조하는 중간 정도의 위협이라고 생각했겠군. 괜찮네요. 답은 1번 됐을까? 다음 4번 문제. 건전지 분리 배출하세요. 뭐야?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위협 소구가 없어.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 위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손실을 강조해주고 있죠. 다회용 컵을 사용할 때마다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집니다. 이득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죠. 끝났어. 요렇게 8글자 쓰면 1번 나에서 수신자의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졌어. 긴장 정도가 높아져. 그러면 먹히지 않아. 자발적 방어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저는 이거 보면서 전혀 긴장이 안 되는데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위협 소구를 통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것,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맞지? 다는 로저스의 이론에 따르면 권고된 행동의 효율성 평가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유, 계속 나오지. 로저스 뭐뭐뭐뭐 평가, 뭐뭐뭐뭐 평가.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 인지적 평가. 나는 손실, 다는 이득 차원. 아유, 썼더니 한 문제 맞추죠? 정답 5번인 것 같은데요. 나와 비교할 때 다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어떠한 위협도 없어. 가에는 지우고 정답은 5번. 됐을까? 일단 정지.